뾰루지처럼 생길 수 있는 피부 종양이 수면과도 연관이 되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피부 종양이 조직으로 전이가 돼서 피부암으로 의심되는 징후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주쌤의 피부학 댕론 김은주 C이사입니다. 오늘 주제가 홈케어인데요. 강아지 피부 홈케어라고 하면 보통 목욕이나 보습 정도를 떠올리는데 수의사님이 말하는 홈케어는 뭔가요? 제가 생각하는 홈케어는 아이 피부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게 1번 같거든요. 사실 아이 피부가 어떤 상태인지를 가장 먼저 캐치하는 건 보호자님이시고 그 문제점을 가장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도 보호자님이 면밀하게 관찰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홈케어는 피부를 자주 들여다보는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마냥 예뻐지려고 하는 거는 아니군요. 네, 예뻐서 하는 홈케어도 있을 수 있지만 동물병원에서 내원 1위가 피부병이에요. 그만큼 피부병이 많기도 하고 피부병 때문에 아픈 아이들이 정말 많은데요. 오늘은 그 피부병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캐치하고 병원 가기 전에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호자들이 좋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습관 중에 피부와 건강을 해치는 습관이 있다고 들었어요. 보호자분들께서 홈케어를 잘 해주시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이씩 해주세요. 소독약도 해주시고 연고도 바르고 크림도 바르고 그 열정과 마음은 너무 좋은데 아무래도 부적절한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홈케어는 적절한 제품만 소량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은 제발 그만했으면 하는 습관 하나만 콕 집어주실 수 있을까요? 1등은 각질을 제거하는, 각질이 있으니까 이걸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우리 때 미는 것처럼 벅벅벅벅 목욕할 때 너무 심하게 한다든지 이러한 행동은 장벽을 더 무너뜨리고 보호할 수 있는 피부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피부를 더 약하게 만듭니다.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올인원 제품을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샴푸랑 린스랑 섞여 있는 제품을 쓰는데 그 제품을 쓰고 나면 직후는 털이 더 부드러워 보입니다. 아무래도 좀 건조한 것도 덜한 것 같고 근데 이제 부드러운 만큼 피부에는 그 잔여감이 있기 때문에 피부를 더 악화시키는 제품인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꼭 해주세요 하는 좋은 습관은 빗질을 자주 해주는 것입니다. 빗질을 매일 하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피부를 매일 잘 살펴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빗질 매일 해도 되나요? 빗이 좀 자극적일 것 같은데 빗질은 매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눈곱빛 자주 떼주시는 것이 염증 완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죽은 털들을 골라내 주시거나 엉켜있는 털들을 풀어주시는 것이 아이들한테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피부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빗질은 꼭 맨날 해주세요. 혹시 뾰루지인 줄 알았는데 피부암이었던 경우가 실제 있을까요? 피부암이 사실 수의사들도 헷갈려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저희도 육안으로 봤을 때 구분하기는 쉽지는 않고 이러한 변화가 있으면 피부암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강아지 피부 종양 3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비만세포종, 편평세포암, 흑색종. 첫 번째 비만세포종 같은 경우에는 처음 봤을 때 그냥 붉게만 보여요. 뾰루지처럼 보일 수도 있고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쪽에 편평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이게 모양이 가장 다양한 피부암 중에 하나입니다. 단순하게 뾰루지다 아니면 피부 염증이다 이렇게 구분하기가 제일 쉽지 않은 피부 종양이기 때문에 변화를 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딱 볼록하게 튀어나왔다. 점점 급격하게 빠르게 커진다든지 볼록하게 올라온 부분에 진물이나 염증이 생긴다든지 일반적인 감염 같은 경우에는 2주에서 4주 정도면 항생제 복용하면 낫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이후에도 계속된다든지 하는 증상들이 있으면 이러한 변화들은 피부암으로 의심되는 징후이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편평세포암인데요. 편평하게 올라오는 종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양이 비만세포종까지는 아니지만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변화를 봐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세 번째 가장 보호자분들께서 육안으로 그래도 구분하기 쉬울 것 같은 게 흑색종인데요. 말 그대로 까만 점이에요. 동그랗게 보이는 게 아니라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변합니다. 그리고 편평했던 점 같은 게 살짝 까만색이 올라와요. 처음에는 그냥 뾰루지처럼 생길 수 있는 피부 종양이 수면과도 연관이 되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공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 종양이 주변 조직으로 전이가 돼서 수면과 연관되는 악성 종양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피부에만 나타난다고 해서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이런 변화들을 잘 봐주시는 게 중요해요. 혹시 이런 걸 조기에 발견하면 예후가 많이 달라질까요? 네, 많이 달라집니다. 초기에 발견한 게 굉장히 중요해요. 뾰루지처럼 이렇게 딱 하나만 올라온 경우에는 외과적으로 수술
슬쩍 처치만 하면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 점점 빠르게 커지고 주변 조직으로 유착이 되거나 전이가 되는 경우에는 절제하는 범위도 커질 뿐더러 이제 림프절을 같이 떼거나 혹은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까지 치료가 길어지고 예후가 안 좋아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부 종양은 초기에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피부 종양인 경우에는 주변 림프절이 커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림프절을 집에서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림프절은 크게 5가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턱 밑이랑 목 주변, 그다음에 겨드랑이, 타타구니, 그다음에 무릎 뒤에요. 이제 보시면 여기 턱뼈 밑에 동그랗게 멍울 같은 게 만져지거든요. 만져진다고 해서 무조건 암이다 이런 게 아니라 침샘이랑 구분을 해야 되는데 한쪽이 만약에 커져 있거나 평소와 비교하였을 때 커졌거나 이런 것들을 봐주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목줄을 하는데 살짝 뒤에 여기 어깨 쪽이에요. 어깨 앞쪽. 그 다음에 겨드랑이 여기 사타구니 안쪽, 무릎 안쪽. 이렇게 5가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턱 밑이나 여기 무릎 안쪽은 쉽게 만져지실 수 있는데 목 밑, 겨드랑이, 사타구니는 만져지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목 밑, 겨드랑이, 사타구니에 뭔가가 만져진다라고 하면은 빨리 병원에 가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한 가지 꿀팁은 발 쪽에 발가락 위에 뾰루지 같은 거나 아니면 피지낭종처럼 보이는 사망이 같은 게 있는 아이들이 많을 거예요. 노령성 변화개권이 지나가실 때도 있는데 뾰루지나 결절 같은 거 주변에 있는 림프절 있잖아요. 거기를 좀 잘 찾아서 만져보세요. 코 옆에 뭔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턱 밑에 림프절이 갑자기 좀 커진 것 같다. 유난히 더 커졌다. 만져진다. 라고 하면은 병원에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악성 종양은 빠르게 변화한다라는 게 정말 가장 포인트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너무 길고요. 주기적으로 빗질하면서 매일 보는 게 가장 좋은데 힘드시다면 주 1회 정도는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피부암과 홈케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림프절 만져보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추가적으로 물어볼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학 댕론의 김은주 수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